네, 뉴제스탁 일기예보 이어갈게요. 뉴제스탁의 문호준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이 좀 쌀쌀한데 네. 오는 게 괜찮으셨어요? 네, 비가 네. 오늘 아침까지만 좀 오고 이제 맞아요. 그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도 많이 거쳤고 다행히도 벚꽃이 많이 지진 않았습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가 좀 봐요. 걱정했던 게 요즘 제가 그 낮 시간대에 막 이동을 많이 하는데 네. 외국인들이 많이 보여요. 아, 여의도에? 예, 그래서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셨는데 벚꽃이 다 져버리면 어쩌나 그렇죠. 걱정을 그러면 했는데 안 되죠. 다행히도 벚꽃이 많이 살아 있어서 공기도 좋고 좋은 이미지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국가의 이미지까지 생각하시네요. 그럼요. 저는 크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또 빅픽처를 갖고 계신. 정말 예뻐요, 벚꽃이. 그죠? 바람 많이 불어서 비 오고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날씨 좋아지면 밖에서 또 공기 한번 좋은 공기 쐬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자, 유니버스 1위 종목들 바로 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 1등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겹쳐서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코스피 중대형에서 금호석유가 나왔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보다 한 9%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석유화학주들이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동사도 전고점 한 10만 원 정도를 뚫고 나서는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나오는데요. 지난해까지의 실적은 부진했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은 미국향 수출량의 증가와 내수사업 실적 개선으로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 대비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어제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7만원 돌파가 이어진다면 이 종목도 오히려 요즘 같은 장세에서 우상향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리콘웍스는 자주 나오는 종목입니다. IT 종목 중에서 그나마 덜 오른 종목 중 하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IT 종목들이 한 1, 2개월 전에 정배열 전환을 하고 횡보 구간을 거치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제 돌파했습니다.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유비코스 홀딩스는 지난주부터 1등 종목에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3월 말부터 강세를 띠고 있고 5G 관련주로서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MI텍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나옵니다. 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안정적이죠. 동사도 전고점 뚫고 나서 7,000원대만 지지해 준다면 우상향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셈 역시나 반도체 장비주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3월 20일부터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이런 종목들은 별다른 분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멘텀이 끊기기 전까지 우상향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에서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1등 종목에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월요일에도 1등 종목에 나와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었죠. 네. 동사도 45,000원 뚫고 나서 종고점 돌파 후에 우상향 이어지고 있고 시장이 지금 상방하방 애매한 위치에서는 자동차 부품주들처럼 변동성이 작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아프리카TV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한두 번 끊기는 적은 있어도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아프리카TV처럼 독보적인 아닌데 경쟁사가 많지 않은 기업들은 그렇죠. 우상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사도 유튜브가 그런 1인 방송 시장에서 그 입지를 우리나라에서도 키워나가면서 우려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시장 확대와 함께 우상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별다른 분석을 하기보다는 역시나 모멘텀이 끊기기 전까지 보유하는 전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반도체 후공정 투자를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산네오룩스가 중국향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불고 있다네요. 동사도 1월 말경에 정배열 전환하긴 했지만 박스권을 아직 상단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온미디어는 셋톱박스 전문 기업인데요. AI 솔루션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네요. 정고점 최근에 돌파하는 모습 보였고요. 마지막 동훈하나텍 요즘 들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으로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다 정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쭉 종목들 봤고 어제 그 이제 자동차 부품주 오늘도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만도를 추천주로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함께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만도가 뭐 흐름이 괜찮은 편이에요. 네. 좀 먼저 볼까요? 아무래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위아래 아직까지 방향성이 확정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좀 덜 오른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도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ADAS 관련된 시장이 확대되면서 그 수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저점, 수급은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35,000원, 2차는 38,500원, 손절가 3만원 유지하겠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어제 시장 대비해서는 좋았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는 어제 추천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배열 전환 후에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박스권을 아쉽게도 오늘 돌파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손절가 위에서는 지속 관심, 그리고 박스권 돌파한다면 보다 강한 상승을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차적으로 22만원, 2차 24만원, 손절가 19만원 유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리뷰 화면 중에 스마트하게 하자님이 푸드나무도 이야기하셔서 보니까 푸드나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오르네요. 네, 이거 푸드나무가 얼마 아마 전에 추천주였죠, 그죠? 저 월요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라 그럴 텐데요. 네. 오늘 장중에 10% 이상 올랐다가 좀 떨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10% 올랐을 때 뭐 지금 지난 일이니까 뭐 지금이라도 네. 절반 정도는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아. 생각보다 신규 상장 종목들의 강세가 더 이어지고 있긴 한데요. 그러게요. 그래도 일단은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31,000원 거의 근접하기도 했었어요. 10% 이상 올랐던 상황에서 일단 수익 실현의 절반 정도는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름폭이 좀 줄어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드리기는 합니다만 지금도 오름폭이 6% 이상 유지가 되고 그래도 있는 이익 상태예요. 실현하셨다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네요. 네. 좋으셨겠어요. 그죠? 푸드나무로 수익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네. 갖고 계시다면 비중은 좀 줄여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드릴게요. 근데 네. BP도 사실 지금이 이런 BP도? 실시간 상담 시간은 아니긴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BP도도 제가 몇 번 추천드렸기 때문에 네. 근데 BP도는 그 상장 가격대 35,000원 돌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돌파하고 46,000원까지 만 원 더 올랐다가 갔다가. 다시 35,000원 부근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즉 그 상장한 가격대 35,000원 지지가 중요하니까 아직 보유하고 계시다면 35,000원을 종가상 이탈하면 좀 매도 아니면 일단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BP도도 신규주 네, 그렇죠. 중에 저희가 이제 추천드렸던 네. 종목이에요. 건강기능식품들 전체적으로 흐름이 괜찮은 가운데 이제 35,000원 상장 당시 고점 라인 이제 돌파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요. 여전히 35,000원대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AS 시간이 됐네요. 어쩌다 보니.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첫 번째는 BGF 리테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제 성격상 이미 오른 종목들 잘 추천하지 않지만 그래도 BGF 리테일은 오랜 기간 뚫지 못했던 전고점을 지금 뚫어주고 오늘 좀 뚫어줬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번 크지 않은 비중으로 한번 굳이 말씀드리자면 전체 투자 자산의 5% 정도라면은 투자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추천드린 거는 지난 2018년 10월 달에 한번 추천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뚫지 못했던 정고점을 오늘 뚫어주고 있는데 BGF 리테일은 뭐 투자 포인트라면 큰 건 없습니다. 일단 편의점 시장이 커지고 있고 작년에는 이게 너무 그 경쟁이 과열되고 또 인건비가 상승되면서 부진하긴 했지만 사실 그런 인건비 상승이 오히려 무인 점포 확대로 네. 이어지는 사실 뭐 슬픈 현실이지만 그렇죠. 어찌됐건 기업 측면에서는 이익을 이게 손해를 좀 감소시킬 그렇죠. 수 있으니까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작년에 부진했던 부분이 올해 성장하면서 전고점 돌파 이후에 그래도 한번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투자 시 목표가는 1차적으로 24만원, 2차 26만원, 손절가 21만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성광밴드는 어제 1등 종목에 나왔던 종목입니다. 네, 오늘 추천주로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기술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1월 말에 121선을 사실 돌파했다가 다시 떨어지긴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돌파가 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수급이 이어지고 있고 보통
돌파 못하고 떨어졌다 재돌파 때는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해 실적은 안 좋았다. 하지만 올해 조선사들의 LNG 수주 그리고 정유화학 업체들의 투자 비용 증가로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라는 포인트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거래 대금이 크진 않으니까 이 종목도 BGF 리테일처럼 크지 않은 비중으로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차적으로 12,800원, 2차 14,000원, 손절가 1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중 좀 적게 해서 일단은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을 네. 만한 종목 두 종목 소개 드렸어요. BGF 리테일 그리고 성광밴드 소개 드렸고요. BGF 리테일은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오름폭이 좀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고점을 뛰어넘는 수준의 강세를 오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레벨업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일단은 이야기를 드릴게요. 1차 24만 원 이야기 드렸고요. 2차 26만 원, 손절가 21만 원 가격대 설정해 드렸습니다. 성광밴드 현재 11,650원 자리에 있어요. 역시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12,800원까지 1차 보고 있고요. 2차 14,000원 그리고 손절가 11,000원 이렇게 설정해 놓고 두 종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들 좀 알차게 봤어요. 그죠? 네, 리뷰까지 그렇습니다. 다시 해드리고 네. 뉴제스탁도 이제 서비스 이용하시면 좀 더 다양한 종목에 대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영문포에서 저희 이제 그 위에 상단 티커 보시면 빨간 글씨로 로보마켓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 뉴제스탁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어요. 화면 번호로는 1470, 1471번 확인하시면 어떤 서비스인지 보실 수 있고요. 또 가입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뉴제스탁 일기예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호준 팀장님 함께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